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기출풀이 진행하고 있고 65회차 진행해 볼 건데요. 65회차의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밑줄근 이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시대적인 특징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유재산과 계급이 출현한 이 시대, 지금 뭐 여기 사진도 여기 비파형 동검도 보이고 있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출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청동기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는 거 철기 시대잖아요. 이건 철기.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이 축조되죠. 대표적인 청동기의 특징이고요.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거는 신석기, 이거 신석기,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이용되는 거 철제 농기구니까 철기겠고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는 거 구석기겠죠. 그래서 1번은 2번으로 청동기 특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게상 참이 사람을 시켜서 이 국가의 왕 우거를 죽이고 우거왕이네요. 우거왕. 우거왕에다가 왕검성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고조선인 거를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고조선의 특징입니다. 고조선의 특징.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 고구려네요. 고구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삼한. 아래쪽에 삼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이에 해당하는 특징이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리는 거 부여의 특징이네요. 부여. 범금 8조가 있었다. 대표적인 고조선 특징이죠. 5번입니다. 2번에 5번. 3번으로 올라갈게요.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미 복장에서 힌트가 나와요. 왕관을 이 왕관 형태의 크라운 형태의 금속 관을 쓰지 않고 약간 까만 헝겊 모자에다가 이런 식의 장식을 쓰는 국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백제만 이렇게 왕관의 형태를 씁니다. 보겠습니다. 문주왕.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전사했다.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한성을 뺏겼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를 옛날 명칭으로는 웅진이라고 하고요. 지금의 충청도 공주 지역입니다. 찾아볼게요.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은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가는데 여기 현재 지명은 익산이에요. 옛날 명칭은 금마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익산. 무령 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곳을 답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무령 왕이 죽어가던 그 웅진 그 백제의 심폐소생을 해서 다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자,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을 검색한다. 일단은 성왕은 공주 지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무령왕의 아들로서 수도를 한 번 더 사비로 옮기는 사람이고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은 관산성이라는 곳이에요. 관산성.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서 함락시킨 곳은 의자왕이 즉위했을 때 신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대야성을 비롯해서 주요 성들을 40개를 뺐는데 신라하고 백제의 국경지대겠죠. 해당 사항 없고요.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서 싸운 곳은 황산벌이란 데가 있었죠. 황산벌. 거기서 개백의 5천 결사대가 나당연합군과 여기에 맞서가지고 싸우지만 전원이 전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웅진에 해당하는 건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공주에 있는 거. 자,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여기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보물이고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가 되었다. 경주에 무덤 많잖아요. 이 주인을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중요한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거 보통 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요런 글자가 써 있는 그릇입니다. 이거 그릇.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써 있는 글자였고 요거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라서 2015년에 보물로 승격이 된 유물입니다.
여기 1번에 바로 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요 유물이 나오고 있네요.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요. 2번은 무령왕의 무덤에서 나온 그 무령왕릉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진묘수라는 석수고요. 3번은 백제의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지금 일본의 국보로 들어가 있는 칠지도고요. 4번은 고구려 불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고구려 불상이고요. 5번은 그 신라의 무덤 중에서 하나 나온 금령총이라는 데에서 나온 토기예요. 말 탄 사람, 기마 인무령 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 백제가 3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평양성으로 공격을 해왔대요. 그래서 이 공격 때문에 죽은 왕이 있는데 당연히 백제 왕이 아니겠죠. 백제랑 싸운 나라니까 이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중에서도 고국 원왕이라고 있어요. 원통하게 죽은 고구려 왕이다. 고국 원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백제왕은 백제 초반에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뭔 일이 있었느냐? 그걸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는 것은 이거보다 이전의 일입니다.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이전의 일이고요. 소수린 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한다. 고국 원왕의 아들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고구려를 이 토대를 다시 다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베이스를 만들어준 사람이 소수림 왕이죠. 고국 원왕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을 골라주면 되겠죠.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하는 거, 환도성을 함락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6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블라블라블라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 그들의 배 4,400석을 불살랐다. 400석을 불살랐다라고 나오고 이 백강이라는 지명을 조금 봐주시고요.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육군을 거느리고 어디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백강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멸망시킨 거는 백제고 순서가 백제가 망해요. 백제가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당이 찢어져가지고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싸우는 거죠.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점이에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시점. 나를 보겠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매소성. 우리가 매소성이나 기벌포라는 지명이 나오면 신라 군대하고 당나라 군대가 지금 싸운 거거든요. 나당 연합군이었는데 둘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막 싸워요. 여기에서 신라 군대가 이 두 지역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순서는 자, 백제 망함,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망함,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입니다. 자, 무슨 식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매소성 기벌포가 나오는 요 시점이 있고 백강전투라고 하는 백제 부흥운동 시기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순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고구려가 망하는 장면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죠. 자, 그거 골라보겠습니다. 장문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는 고구려 망하고 나서 나중에 발해가 생겼을 때 일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의 뒤식이니까.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원광법사가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는 시점은 진평왕 때인데 이거 뒤에 이제 신라의 화랑도라는 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심지어 가예 이전이에요. 아니네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살수 대첩이 있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사이에 못 끼고 가예 이전입니다.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으니까 지금 백제를 멸망시킨 거겠죠? 그러면 사이에 못 끼고 가예 이전으로 들어오는 얘기네요.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겠죠?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자, 5번이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망하는 과정과 삼국통일을 하는 그 단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 7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영이 죽으니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고 했다. 여기 해동성국이 되었다. 오경 15부 62주가 있다. 여기서 이 나라가 발해인 걸 알 수가 있고 대조영을 말하는 거겠죠. 자, 발해.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사암회의를 하는 것 백제네요.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욕살, 철역은지가 나오는 것 고구려.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게 발해 특징이에요. 광평성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광평성 나오면 후 고구려입니다. 이거 궁예가 하는 겁니다. 궁예. 정답 4번이에요. 자, 8번.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인물의 제사를 하는 경주의 서악서원입니다. 그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 여기 이두가 나오고 원효의 아들이라고 나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설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설총이에요. 설총. 설총에 대해서 맞는 거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는 거는 이거 진성여왕 때고요. 이 위홍이라는 사람하고 대구화상이 같이 하는 건데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초를 올린 사람은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한 거는 원광법사가 하는 거죠. 원광법사.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인문표를 지은 사람은 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수. 국왕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에 화왕계를 집필하였다. 요게 답입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설총에 대한 거. 자, 9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유물에는 민해왕을 추모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는 해공왕이 피살당한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었던 이 시기에 희강왕을 축출하고 왕이 되었으나 진골 세력에 의해서 1년 만에 제거되었다. 진골에서 우리는 이거 신라인 거 알 수가 있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지금 죽고 죽이고 1년 만에 제거되고 하는 거 보니까 해공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부터 우리가 요 시기로 보거든요. 매우 혼란스러웠던 신라의 하대의 얘기입니다. 자, 적절한 거 고를게요.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은 이거는 고려시대 초반에 고려시대 때 성종이라는 임금이 하는 거거든요.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흑창을 크게 확대를 해서 의창을 만든 게 있었죠. 이거는 고려시대 거. 만권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이거 고려 말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려 말기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해민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 이거 고려 초반에 설정이 됐던 거고 화엄 일승 법계도를 저술하는 승려. 이거 의상이 하는 거잖아요. 이 중반에 나오는 사람이고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신라 하대의 장보고라는 사람이 또 있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에 5번. 자, 10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안정과 통합을 꾀하다. 고려사 사료의 검색과 분석인데 자, 왕시성을 내리다 호적을 포섭하고 정계와 계백 료서를 지어서 반포를 하고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다. 네, 이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첫 번째 임금인 태조 왕건이네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1번에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답이고요.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하는 거는 거란에 대비한 건데 정종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종.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는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고요.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는 사람은 예종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하는 사람은 그 예종의 아버지인 숙종입니다. 숙종.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계속 지금 12목이 나오잖아요. 12목을 설치하는 거는 이 고려 시기에 성종이라는 임금이야. 성종. 자, 성종 임금이다라는 거를 알고 나면은 어느 시기로 골라야 되냐면
우선 볼게요. 연표를. 고려를 건국을 하고 왕규의 난이 일어나는 시점은 지금 사이가 얼마 크게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이 왕건 다음에 해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종. 두 번째 때 일어난 거예요. 왕의 쟁탈전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 고려 왕건이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그 이름난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하고 다 결혼을 해요. 한 29명 정도 부인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들이 다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한 3분의 1만 애를 낳아도 지금 왕자가 너무 많아지는 시점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애가 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다 같이 품고 있었을 거고 이 왕규의 난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왕족 중에서 왕이 쟁탈전에 들어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왕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초반기에 혼란스러웠던 호족들의 어떤 왕위 다툼 여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이 성종은 이제 그게 다 마무리된 시점에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요 왕권 다툼이라든지 호족들의 이 득세를 네 번째 임금인 광종이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임금이 이제 또 성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요 가시기는 해당할 수가 없겠고 성종 임금 다음에 임금이 되는 사람으로 목종이라고 있어요. 성종 때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고 그리고 목종 때부터 또 전쟁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목종이 임금을 할 때 강조의 정변이 터져가지고 현종으로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점은 강조의 정변이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성종 시점은. 이거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어서 나라고 하는 이 2번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뭐 조선시대처럼 태정태세를 외울 수는 없겠고 주로 나오는 큼직큼직한 임금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나오냐면 1대 태조 왕건이 나오고 4대 광종이 나오고 6대 성종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의 임금들을 막 디테일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주로 굵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임금 시대에 어떤 대외 전쟁이 있었는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11번에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향사입니다. 이 국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했었던 고려 현종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왕 때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단 나주로 현종이 피난했다의 1차 힌트가 있고 초조대장경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이 나라는 거란입니다. 거란은 무려 1차, 2차, 3차까지 침입을 했었고 이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부처의 힘으로 이 무찌르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이라는 걸 조판을 합니다. 처음 만든 대장경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또 대장경을 만드는 게 제조대장경. 이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장경을 만든 이 대상 국가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거란에 대한 대응이에요.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박위를 보내서 근거지를 토벌하는 거는 이거는 왜구 토벌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거 아니고 조총부대를 나선정벌에 파견하는 건 무려 조선시대고요. 효종 때고 이거 조총부대 자체는 이 북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쓰지는 못해요. 일단은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아님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하였다. 그쵸?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그 강감찬 장군이 건의를 해요. 나성을 축조하자고. 그래서 나성 축조를 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을 해서 사군을 설치하는 거는 이 조선시대 세종 때 하잖아요. 사군 육진 개척. 국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신설을 하는 것도 이것도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아닙니다. 자, 3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을 구하러 송나라에 유학했다. 귀국 후에는 흥왕사에서 이 책을 또 간행을 하기도 하고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정리한 것이다.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됐었던 사람이고 송나라 문종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고려시대 왕자입니다. 왕자 출신으로 이렇게 초상화를 남길 정도로 국사에 왕사의 지위에 올렸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숙종임금의 동생입니다. 왕자 출신이고요.
국정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그래서 불교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했었단 말이죠. 1번입니다.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지 않아요. 이거 진울이 하는 거죠. 선문 염송집을 편찬을 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건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 유사를 집필하는 사람은 이 고려의 이련 스님이 되겠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천축 국전을 남기는 거는 해초가 하는 게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이고 등의 왕을 모시고 문관 및 대소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했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환궁했다. 정중부가 일으켰던 최초의 무신 정변입니다. 이거 무신 정변. 자, 무신 정변이에요. 연도를 외우면 좋겠지만 몰라도 무방합니다. 자, 무신 정변. 그리고 이 무신 정변이 일어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무신과 문신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왜 무신은 차별을 하고 왜 문신들만 이렇게 으쌰으쌰 해줬는지 그 앞단의 얘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을 해서 남궁으로 거처로 옮기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자겸으로 대표가 되는 문벌의 어떤 난이 있었죠. 이거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문벌이 되게 타락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묘청이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런 사건 같은 거 터지는 이유가 지금 우리 개경에 운세가 다 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수도를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 운동을 하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거를 한탄을 하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묘청의 난은 사실은 실패를 하죠. 김부식으로 대변되는 개경파들이 이겼잖아요. 근데 김부식 문벌귀족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르고 나니까 이 문벌귀족이 세상에 또 오게 돼서 이 김부식을 필두로 하는 문벌귀족들이 무신들 되게 무시해요. 특히 이 김부식의 아들이 이 무신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막 수염 태우고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이 김부식 아들이 이소흥 대장군이라는 되게 연로하고 되게 존경받는 장군의 수염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장군들이 부글부글 하다가 그러다가 빵 터진 게 이제 정중부라는 사람이 무신정변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순서 나열할 수 있겠죠? 이게 관계가 다 있어요. 이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호족이란 집단들이 있다가 얘네들이 서로 지들끼리 결혼하고 과거제도 통해서 뭐 이거 관직 독점하고 이러면서 문벌이 돼요. 이 문벌에 제일 심한 사람이 이자겸인데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이자겸의 난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 요게 실패하면서 문벌이 득세하고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럼 순서대로 논다면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묘청, 서경천도 운동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무신정변이 일어나니까 나, 다, 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서 나열을 하면은 순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기철의 친척 기삼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블라블라블라. 기철,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아 이런 일이 있었던 기철이 누구냐면 원간섭기의 대표적인 친원파 권문세족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나라 간섭받았을 때 크게 득세했었던 친원파입니다.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학자는 이거 조선시대 세종 때잖아요. 아니네요. 초량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외관이라는 거 만든 거 조선시대 넘어가야 돼요. 심지어 상당히 후반이죠. 도평의사사에서 회의를 하는 관리.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이 고려 말기에 개편이 돼요. 요거가 맞는 얘기고 나머지 오답 볼게요. 규장각의 검서관, 이거 조선시대죠. 규장각은 조선시대 정조가 만드는 기구니까 요거 아니고 빈공과 응시를 준비하는 육두품의 유학생, 이거 통일신라잖아요. 통일신라. 시기가 안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명주의 정해연에서 순풍을 만나 3일이면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5일이면 흑산도에 도달해서 그 경계에 들어간다. 자, 이 뒤쪽부터 예성강에 다다르고 거기서 3일이면 병란정이라는 객관이 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수도에 갈 수 있다. 송나라에서 편찬한 뭐뭐뭐네요. 그러면 예성강과 병란정이라는 데에서 어렵지 않게 병란도를 유추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국제무역항으로 쓰였던 고려의 이 항구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이에요.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바닥을 띄워놓는 창고가 있었던 건 고구려예요. 고구려. 활구라고 하는 은병의 주조되죠. 화폐 제작을 하잖아요. 이 주전도감을 만들어 놓고 해동통보도 만들고 은병도 만들고 자, 동시전이 설치가 돼서 시장을 감독하는 거는 신라 지증왕 때 하는 거고 개해 약조가 체결이 되어서 일본과 교역하는 거 조선시대잖아요. 세종 때 있었던 거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는 거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6번에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는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16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17번부터 33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